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생활입니다. 자, 오늘은요, 초등 고학년에 단어 학습이 꼭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는 이라는 영상을 좀 찍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초등 저학년에게 단어 학습을 절대 시키면 안 되는 이유는 이란 영상을 드렸었는데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자, 초등 저학년에게 단어 학습을 절대 시키지 말라는 이유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이가 국어 능력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 국어 능력도 제대로 되지 않는 아이에게 단어를 무조건 이 영단어와 그것에 대한 한국어 뜻 요렇게 두 개가 단편적으로 매치가 되면서 단어 학습을 시키는 경우에 아이가 사실 두 개를 외우긴 외웠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우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대신에 만약에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이 단어가 무엇일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엄마한테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스스로 사전을 찾아본다던가 해서 단어 학습이 되어지는 건 우리는 습득의 개념으로 보고 이건 정말 너무나 좋은 정말 이렇게 하면 더더욱 좋을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좋은 단어 학습 방법이긴 해요. 자, 이제 초등 고학년이 됐던 경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단어를 좀 찾아보면서 스스로 익히는 친구들은 괜찮긴 한데, 단어를 전혀 읽어보거나 암기하진 않고 그냥 책을 읽으면서 마치 외국인이 영어를 습득하듯,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친구들이 영어를 보듯 이렇게 보는 친구들은요. 만약에 단어의 뜻이 한국어로 정확하게는 없다 손 치더라도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it's very important 라고 했었을 때 important가 뭐야? 라고 하면 important가 important지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 친구가 중요한 이라는 뜻을 모르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렇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초등 고학년이 됐잖아요. 그럼 초등 고학년이 됐으면 이 친구가 이 영단어의 느낌뿐만 아니라 이 영단어의 한국어 뜻도 알아야 될 때가 드디어 됐습니다. 이제 초등 고학년이잖아요. 한국어에 대한 배경도 굉장히 많이 있고 웬만한 한국어 단어들은 전부 다 알고 있을 때 이런 친구들은 이제 영어 단어를 학습을 시켜도 괜찮은데요.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영단어 학습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어를 오늘 외우고 내일 잊어버리는 경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외우고 내일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기억에 무엇인가 저장하는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어떤 단어들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연상이 돼서 어떤 것과 함께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럼 그걸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왜 그런 거 혹시 영상 보셨나요? 정말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숫자들을 의미 없이 배열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정한 숫자들을 쭉 암기하는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 그런 걸 가지고 각각의 숫자에 어떤 단어나 이미지를 넣어서 이걸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죠. 그래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다시 복기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이것이 장기 메모리로 정말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휘가 혼자서 영단어, 한국어 혹은 영단어, 영영단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단어가 문맥과 함께 들어가서 문장 안에서 어떤 쓰임이 있는가까지 그래서 그것이 정말 사람들이 이런 문장으로 많이 말하더라. 그래서 예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 고학년에게 첫 번째 단어 학습을 시킨다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문장 안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들어가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거 우리가 그 전문용어로 colloc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collocation 뭐냐면 특정 단어가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 함께 자리하고 있어서 함께 자리한다. collocation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진한 커피를 좋아해요. 이럴 때 우리는 strong coffee라는 말을 쓰지만 powerful coffee라는 말은 잘 쓰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맛이 진하다라고 할 때 이때 둘 다 strong과 powerful이 강력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긴 하지만 strong은 자기 스스로 강한 거예요. 그런데
powerful은요, 다른 것에 영향을 끼쳐서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면 이걸 powerful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이 진한 커피라고 할 때는 여기에 powerful 대신에 strong이 일반적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도 이 단어가 누구랑 친구가 돼서 어떤 구문에 이 단어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단어가 어느 위치에 갔을 때 어떻게 뜻이 만들어지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볼 수 있어야 단어를 정확하게 외우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볼 때는요, 항상 아주 좋은 단어 보실 때 단어만 보시는 경우들 많은데요. 단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예문을 꼭 함께 보셔야 돼요. 예문이 좋은 단어책이 정말 좋은 책이고요. 자, 그렇게 예문과 함께 단어를 보는데, 자, 두 번째로는요, 단어를 볼 때 이 단어의 뜻을 영영으로 외울까요? 아니면 영한으로 외울까요? 이런 고민도 많이 하세요. 엄마들이 보기 좀 좋다고 하는, 제가 보기에 좀 어렵게 가르친 학원들은 보통 영단어의 영영 뜻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요. 영단어의 영영 뜻은요, 아이가 일정 레벨 이상 되면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영단어에 영영 뜻이 들어가기 이전에 영단어에 영한 뜻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영단어가요, 한국말로 무슨 뜻인지가 매치가 될 수 있는 때가 됐잖아요. 그쵸? 근데 영단어를 영영으로 들어가게 되면 두 단어의 뜻 다 되게 모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었을 때 이 모르는 부분을 명확하게 확 긁어줘야 나 좀 속이 시원하고 아는 느낌이 드는데, 이 아는 느낌이 영으로 들어가게 되면 둘 다 애매모호해서 시원한 느낌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려운 부분을 속 시원히 확 긁어줘야 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단어의 한글 뜻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영단어를 봤을 때 이 영단어가 한국말로 무슨 뜻인지 이 아이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 그렇죠, 아이가 이 한글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 요즘 아이들이랑 얘기하다가 누군가가 고지식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지식이 높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요즘 한국어가 지금 병들고 있어요. 정말 제가 봤을 때 한글이 병들고 있고, 아이들이 말을 줄여 쓰다 보니까 이 줄여 쓰는 게 익숙한 친구들은 고지식이라는 단어를 그냥 고지식하다라고 보지 않고 고와 지식을 나눠요. 그래서 지식이 높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고지식하다라는 단어를 주게 되면 아이들은 한국어의 뜻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영단어의 뜻 역시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지금 고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한국어 뜻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자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 동안 우리는 마치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영어를 받아들이듯 이 문맥 안에서 습득을 해오고 있었죠. 이 습득을 해왔던 바탕이 기본이 된 친구들에게 이제 한국어 뜻이 명확하게 딱딱 들어가주면, 이 말이 그 말이었었구나, 이 말이 그 말이었었구나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힘을 내고 가속화시켜서 배울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어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또 중요한 이유가요, 이제 앞으로 이 친구들은 아카데믹 보캐블러리도 굉장히 많이 배울 텐데, 이렇게 시험에 쓰이는 보캐블러리를 함께 할 때 아이들이 읽는 지문의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져요. 지문의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면 그러면 지문을 잘못 읽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이랑 뒤랑 문맥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면 그냥 영어 단어를 느낌만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은 비슷한 말이 아니라 이 단어의 반이어로 잘못해서 외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어에 명확한 한국어 뜻이 들어가고, 이 명확한 한국어 뜻이 많이 쓰이는 문장 안에서 들어가서 마치 그 문장 하나가 쫙 외워져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까지, 활용법까지 제대로 알아서 단어의 위치, 단어의 의미,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유의하면서 4학년 이상 고학년 친구들에게, 혹시 아이가 조금 어리지만
국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독해 능력이 뛰어난 어린이들은 그러면 조금 더 이전에 시켜주셔도 괜찮습니다. 단어의 명확한 뜻이 쏙쏙 들어가서 이 아이가 이제 조금 가려운 부분 스스로 긁어서 자기가 정확한 뜻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셔도 좋을 때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